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국어를 맡고 있는 신슬기입니다. 오늘은 2학기 이제 중간고사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게 될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름방학이 되게 짧았죠? 그 짧았던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막 개학을 곧 앞두고 있는데 곧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래도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대비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2학기 교과 내용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알아야 이런 내용을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겠다라는 그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교과 내용이 무엇인지 1학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1학기랑 다른 2학기 교과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내신 정규 강좌 안내를 이제 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바로 하게 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추석 전에 2학기 중간고사가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2학기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2학기 내신 정규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실습 프로젝트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해보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듣고 실기쌤이랑은 2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대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2학기 교과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학기 때는 사실 중간고사 범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 중에서 2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문학 파트, 화작 파트, 문법 파트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 파트는 이번에 확실하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원 1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문학의 길이라는 이 대단원 명 아래에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킬포는 뭐냐면 향가부터 가사까지 고전시가의 굵직굵직한 갈래와 작품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1학기 때는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것들을 배웠고 2학기 때는 고전시, 고전소설 이런 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1학기 내용보다는 조금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향가라든지 시조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쉽지가 않고 특히 가사의 경우는 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도 여러분들 고전소설에 해당하는 어떤 하위 갈래인데 판소리계 소설 중에 춘향전이 아마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대시랑 현대소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느껴지시죠?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학의 큰 범주들 그리고 큰 갈래들을 흐름에 따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 2학기 아마 중간고사 범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대단원 2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화작 파트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논설문과 협상이 소재제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논설문은 사실 여러분이 좀 익숙합니다. 왜냐면 1학기 때에도 논증 구성 우리가 배우면서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독서 파트에서, 읽기 파트에서 들어가는 거라면 이번엔 작문 파트에서 논설문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논설문이랑 그다음에 새롭게 아마 배우는 것일 거예요. 협상 파트가 이번 2학기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2는 화작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3에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법 파트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2학기 기말고사로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문법 파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중세국어 파트가 대단원 3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단원 3-1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국어 파트가 우리 교과서에 3단원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소제목이 지금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잖아요. 국어의 어제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파트랑 국어의 오늘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이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교과 내용이 아마도 중간고사 범위라 하면 이 3단원 안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학기 때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웠던 거랑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면 1학기 때는 어쨌든 현대 문학 파트, 그다음에 현대 문법 파트가 중심이었다면 우리 2학기 때는 좀 고전에 포커스가 이제 두게 돼요. 포커스를. 그래서 2학기 교과 내용은 이렇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슬기쌤은 어떤 내신 정규 강좌를 운영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학기 때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의 변화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별표를 친 것처럼 맞춤관리 프로젝트라는 명명 아래 실습 수업이라는 걸 새롭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좀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주 이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이론 수업이 결국 우리가 기존에 했던 본 수업과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공부하게 될 거잖아요. 그 제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는 수업을 이론 수업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그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실전 수업이다, 그리고 실습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좀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이제 매주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이론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첫 주차에는 제가 OT를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2주차 때부터는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잘 복습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주차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네, 하단에 상세한 설명이 쓰여 있는 것처럼 이 주차 테스트는 광문시험 유형 그대로 출제가 되고, 이 광문시험 유형 그대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 광문국어 시험은 외부 지문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차 테스트 때 전주차에 배웠던 교과서 제재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것 말고 외부 지문에서도 제가 좀 지문을 축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그 정해진 시간 내 외부 지문을 잘 푸는 연습을 매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주차 테스트 때는 광문시험 유형 그대로 배운 내용도 나오지만 외부 지문도 풀어내는 테스트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제 내신 개강을 하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작품인 제망매가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 때 수업을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이제 과제가 주어지게 되겠죠. 근데 과제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 범위 대비에 대한 과제집이 제공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외부 지문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 지문 대비를 하는 매주 제공되는 형식의 주간지가 또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과제 범위가 두 가지인 거죠. 교과 범위에 대한 과제도 풀고, 그리고 외부 지문 대비하는 주간지도 풀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과제를 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이 있어요. 맞춤관리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실습 수업이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할 건데, 예전에는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클리닉이라는 명칭 아니고 이제 실습 수업이라는 명칭 아래에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좀 빡세게 불려보려고 해요. 뭐냐면 실습이라는 말이 우리가 대학교 때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실전 연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한테도 되게 필요한 수업이거든요. 제가 이론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 지식을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걸 실습 수업 때 하게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제가 할 건데, 서술형 실습과 실습 1, 2, 3로 이루어진 이제 3단계에 이루어진 실습 어떤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맞춤관리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실습 수업이라는 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다가오게 되면은 시험 범위 총정리가 이제 되어 있는 소책자를 제가 나눠드릴 거고, 그 안에는 교과서 내용의 되게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필기한 내용들 다 합쳐가지고 소책자의 형태로 이제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는 직전 보강을 통해서 학교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최종 모의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학기 내신 정규 강좌가 이루어질 건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맞춤관리 프로젝트이자 새로운 이름 아래 태어난 이 실습 수업이 뭔지. 실전 연습 수업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제가 부를 건데, 실습이 하나, 둘, 세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실습 1이자 실습 1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그래서 이 암기된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전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개념이 보완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실습 1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 2는 뭐냐면 기존의 클리닉의 방식과 좀 유사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주 헷갈리는 선택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전 연습을 하게 될 거고, 누락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죠,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채우는 시간을 실전 연습 2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전 점수 3은 뭐냐면 이제 나는 사실은 국어를 이렇게 못하지는 않는다. 이미 좀 1등급을 맡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욕심이 날 수 있어요. 더 높은 1등급을 맞는다거나 뭐 정말 100점을 맞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고난도 내용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킬러 문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실습 3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나는 좀 굳히고 싶다. 1등급의 위치를 좀 굳히고 싶고 내가 좀 아주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실습 3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 1, 2, 3을 한 친구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나는 실습 1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실습 1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연습 수업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번 주 내용을 완벽하게 좀 공부가 되어 있어. 그럼 나는 실습 2를 선택할래 라고 해서 실습 2를 선택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실습 1, 2, 3을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면 서술형 실습은 모든 친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조건에 따른 서술형 연습을 실습 수업 때 하게 될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연습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실전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습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매주 서술형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실습 1에서부터 3까지 이걸 진행했을 때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실습 1을 주로 선택하는 친구들은 좀 목표 등급이 이제 2, 3등급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 내가 국어를 조금 자신감이 부족해하고 좀 약한데 조금 안정적으로 2등급을 맡고 싶다. 아니면 나는 지금 국어 점수가 별로 정말 좋지 않은데 3등급까지라도 맡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실습 1을 선택을 해가지고 매주 연습을 하면 안정적인 2, 3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개념들만 암기를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등급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내가 좀 많이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습 1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미 한 2, 3등급 맡고 있다.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 때에는 목표 등급이 1등급이다. 아니면 2등급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불안한 상태다. 2등급을 좀 안정적으로 굳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습 2를 선택을 해가지고 매주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습 3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1등급이다. 아니면 내가 2등급 문을 열었다. 그래서 조금 1등급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맡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실습 3을 선택해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실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술형 실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실습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모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칠 거예요. 뭐냐면 조건이 주어져 있는 서술형을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나 클리닉 조교쌤이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10문제 정도의 서술형 실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로 중간고사 때 1학기 때랑은 다른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하고 이제 정확하게 조건에 맞춰서 썼는지 피드백을 받는 연습을 매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실습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규 강좌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이론 수업 시간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건데 이번 주 금요일에 개강을 할 거거든요. 금요일의 경우에는 3시 50분부터 6시 50분에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토요일은 두 타임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임은 12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고요. 두 번째 타임은 저녁 시간이 6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 이 일요일 시간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하는 건 맞지만 각각의 수업이 다 내용이랑 진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 수업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다 라고 하면 토요일 저녁 시간에 와도 되고 일요일 오전 시간에 와도 되고 근데 이제 일요반 친구들은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일요일에 수업에 못 와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차에 수업을 하게 될 거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일요일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내가 결석을 하게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영상 보강 말고 정규 이 이론 수업을 실제 현강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에 얘기를 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오게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이렇게 대비를 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체계화되고 자기 자신의 수준을 자기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목표는 2등급이다. 아니면 난 높은 1등급이다. 이런 본인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운영을 할 거니까 그 실습 수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 강좌 설명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